보통 시간은 진례 삽입 후 사정까지 시간을 1분 미만에 사정하는 경우를 보통 조루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만 가지고 조루증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정 조절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정 조절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사정할 것 같은 느낌이 났을 때 이거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조루증이 있는 분들은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딱 내가 느낌이 나면은 조절을 못하면 내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조루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안녕하세요. 브라운 비뇨기학과 전문의 이지용 원장입니다.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 혹시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도대체 조루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단순히 시간으로만 따지는 건가요? 네, 조루라는 거는 우리가 진례 삽입 후 사정까지 시간이 빠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빠르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간은 진례 삽입 후 사정까지 시간을 1분 미만에 사정하는 경우를 보통 조루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만 가지고 조루증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정 조절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정 조절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사정할 것 같은 느낌이 났을 때 이거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조루증이 있는 분들은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딱 내가 느낌이 나면은 조절을 못하면 내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조루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시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나도 불만족하고 상대방도 불만족할 경우, 이제 이럴 경우를 조루증이다라고 이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루증의 진단 기준은 이제 시간만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시간과 사정 조절 능력, 그 다음에 나와 파트너의 만족도,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루증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위 습관에도 혹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호르몬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사정 행위에 대한 욕구를 이제 갖게 되죠. 근데 성생활은 할 수가 없으니 이제 혼자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에서 뭘 보다가 이제 혼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누가 들어올까 걱정을 하죠. 그럼 뭔가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정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위, 경험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압박감을 가지면서 자위행위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조루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시중에서 파는 마취 크림이나 마취 콘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루증이 있는 분들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어떨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루증이 있는 분들의 해부학적 구조가 어떤지를 제가 모형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이제 음경의 해면체라고 하는 발기 조직이 있습니다.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혈액이 차야 발기가 되는 거고요. 이 해면체 위에 음경의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이 배부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배부신경의 개수가 있고 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신경이 내가 눈에 보일까? 보일 정도로 클까 하는데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비뇨기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조루증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음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조루가 있는 분들은 신경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의 굵기가 더 굵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극을 빨리 받아들이겠죠. 신경의 개수가 적고 굵기가 얇은 사람보다는 신경의 개수가 많고 굵기가 굵은 사람이 자극을 빨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자극에 빨리 도달하게 되고 그러니 사정을 빨리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루증이 있는 분들,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성관계 전에 음경에 마취 크림을 도포하거나 또는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콘돔을 사용하게 되면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관계 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루증이 있는 분들은 이거 한 번씩은 써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이제 방법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마취 크림이나 마취 뭐 젤 같은 거를 관계 전에 발랐어요. 그러면 이게 흡수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마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감각이 떨어져서 관계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다 흡수되기 전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취 성분이 상대방 여성분의 질 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성분의 감각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의학적인 사용 방법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마취 크림이나 마취 젤은 관계 전 최소 30분 전에는 발라야 돼요. 바르고요. 이게 충분하게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전에는 씻어줘야 돼요. 그 상태로 관계하면 여성분들 감각 떨어지죠.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귀찮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하기 30분, 1시간 전에 발랐다가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씻고 다시 관계해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불편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취 성분을 여성분들한테 줬기 때문에 여성분의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먹는 약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수술 같은 거를 좀 받아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 두 번째는 수술적 치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약을 먹고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음경 감각이 좀 예민하신 분들 말씀드렸던 배부 신경의 개수가 많고 신경의 굵기가 굵은 이런 음경의 감각이 민감하신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음경의 감각이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성 조루, 2차성 조루라고도 이제 조루를 구분하는데 1차성 조루는 내가 성관계를 처음 할 때부터 사정이 빠른 경우들을 1차성 조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은 음경 감각이 예민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2차성 조루라고 해서 처음에는 내가 사정 시간에 대한 불만족도 없고 사정 시간도 길었는데 얼마 전부터 좀 빨라졌어. 이런 분들. 처음에는 사정에 대한 문제가 없다가 후에 이제 사정이 빨라진 경우. 이제 이런 경우를 2차성 조루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은 음경 감각이 민감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통은 약물 치료합니다. 근데 그럼 조루에 대한 약물 치료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복용 방법은 발기부전 약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기부전 약도 성관계하기 보통 1시간 전, 2시간 전에 약을 복용하죠. 조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2시간 전에 약을 복용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관계를 하게 됩니다. 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럼 조루약은 어떻게 개발이 됐을까? 이거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루약은 쉽게 말하면 이거 우울증 약입니다. 뭐냐면 이전에 우울증 치료제로 우울증 환자들한테 약물을 처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약을 드신 우울증 환자분들이 약을 먹고 나니까 사정이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개발된 게 조루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우울증 치료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계 전에 복용하게 되면 보통은 성관계 시간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 조루약을 많이 먹으면 좀 안 좋아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조루약도 사실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조루약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좀 약간 사람이 약간 좀 처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과 그 다음에 오심, 구토 증상 이런 게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정이 빠른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약 용량을 계속 늘리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루 환자분들이 좀 병원에 많이 오시는지 오면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죠? 조루증이 얼마나 흔할까요? 발기부전이 흔할까요? 조루증이 흔할까요?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당연히 발기부전이 더 흔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루증이 훨씬 더 흔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게 들면서 점점점 유병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조루증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루증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유병률이 비슷합니다. 보통은 성인 남자 한 30% 정도는 조루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발기부전보다 훨씬 더 흔한 성기능 장애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20대 남자 환자도 그 환자는 어떤 고민 때문에 왔었나요? 20대 분들도 성생활 하잖아요. 근데 관계를 했는데 사정이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한번 빠른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관계할 때 이 부담감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만족해야 되고 상대방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정 시간이 너무 빠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분한테 좀 미안해지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여성분 준비 안 됐는데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자로서도 굉장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굉장히 위축감이 옵니다. 그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 관계할 때 더 불안감이 오겠죠. 아, 이번에 또 관계 시간이 빨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20대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말씀드렸지만 20대도 조루 유형률이 거의 30% 정도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20대 분은 본인이 찾아올 것 같은데 40, 50대 분들은 좀 어떻게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부부관계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부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게 서로 부부관계는 모르잖아요. 근데 따지고 들면 이 성적인 불만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흔한 게 조루증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서도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하는데 40대, 50대 분인데 굉장히 다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정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관계 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부인분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나 이러다 이혼할 것 같아요. 빨리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급하게 오는 남자 이제 환자분들도 있고요. 반대로는 부인이 남편을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남편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부인이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부부관계의 문제, 불화 중에 성기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사정 문제, 조루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부부관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면 해결이 좀 되나요? 네, 해결해드려야죠. 그 해결해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루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에 대한 치료 방법이 다른데 음경 감각이 좀 예민해서 오시는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부 신경 차단술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루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신경의 개수가 많고 신경의 굵기가 굵기 때문에 오는 경우 1차성 조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신경의 개수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보통은 조루가 있는 분들은 신경의 개수가 보통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조루가 없는 분들은 보통 한 6개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의 개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신경 차단술이라는 수술은 뭐냐면 이 신경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의 개수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음경 확대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와 같은 이제 진피라고 하는 피부 조직이 있습니다. 이 피부 조직을 음경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뭐냐면요. 이 진피라고 하는 피부 조직입니다. 이거는 확대를 할 때 쓰거든요. 음경의 확대, 외형적인 확대를 할 때 주로 쓰게 되는데 이거를 음경에 넣어주게 되면 어떤 효과를 주게 되냐면 음경의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차단술이라는 수술적인 방법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재발되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단을 해줘도 이 차단된 신경이 재생이 되면서 다시 이제 결합되는, 재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경 차단술을 했는데 뭐 수개월이나 수년이 지났을 때 감각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피 이식술이라는 수술적 방법은 뭐냐면요. 신경 차단술을 하고 나서 그 신경 다발 위에 이 진피라고 하는 피부 조직을 이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음경 감각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진피는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볼륨감은 조금 줄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피를 통해서 음경 확대술을 하게 됐을 때는 음경이 커지게 되죠. 외형적으로 길어지고 굵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음경이 커짐으로 인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외형적인 자신감 회복과 감각 저하를 통해서 조루증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이나 수술 말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뭐 일종의 훈련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사정이 좀 빠른데 그냥 병원 가서 약은 먹기 싫고 어떻게 집에서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스탑 앤 스타트 방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정이 빠르신 분들은 이 조절 능력도 떨어지면서 사정이 빠르게 되는데 내가 역치감, 사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왔을 때 중단을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자유행위를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정 시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이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다. 스탑 앤 스타트 방법.
이런 이제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스퀴징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났을 때 음경의 귀두, 몸통 부분을 꽉 조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정할 것 같은 느낌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적으로는 케겔 운동 같은 것도 있습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항문 조이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변이 마려운 느낌이 났을 때 대변을 좀 참는 느낌처럼 항문을 꽉 조여주는 이제 훈련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골반 근육이 강화되면서 사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케겔 운동, 스탑 앤 스타트 방법,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사정 시간을 어느 정도 연장시켜주는 훈련을 통해서 연장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